안녕하세요. ISF의 세일링 학습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가장 효과적인 코칭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코칭의 핵심 가치는 S, E, L, 이라는 약어로 요약됩니다. 첫째,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엔조이 재미입니다. 무엇을 하든 재미있어야 하며 세일러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러닝 학습입니다. 모든 순간에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는 평생 남는 기술이 됩니다. 세일링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평생의 스포츠입니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수입니다. 먼저 목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반적인 의도를 말하며 한 번의 수업 또는 시즌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다음으로 목적은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코치와 학생이 특정 활동을 통해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방향에 맞춰 세일을 3번 이상 정확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실제 훈련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의도했던 목적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움의 과정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결과물입니다. 수업 계획, 즉 세션 플래닝은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다음 4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 계획입니다. 각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입니다. 요트, 부표, 안전장비 등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장소 베뉴입니다. 바람과 조류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세일링 구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설계 액티비티입니다. 성공적인 연습을 보장하고 선행학습과 연계되며 개인의 발전을 돕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설계해야 합니다. 코치는 항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 성과인가, 를 자문해야 합니다. 과제를 설계할 때는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수업은 피하고 틀을 깬 사고를 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과제가 학생의 현재 능력 수준에 적합한가요? 이전에 배운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나요? 시간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나요?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진행되는가요? 마지막으로 KISS 원칙, 즉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한가요? 이 질문들을 통해 과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 브리핑 모델은 4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업 목표, 세션 에임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지난 수업과 연계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활동, 액티비티를 설명합니다. 장소, 기상 조건, 학생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려줍니다. 셋째, 안전 설명, 세이프티 브리프입니다. 수신호와 소리신호 약속, 비상상황 대처법, 그리고 선단 관리 규칙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체크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설명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설명은 간결하되 명확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쉽게 기억하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 용어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환경 통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코치의 위치는 모든 학생이 코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학생의 위치는 햇빛을 마주보거나 바람소리에 방해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유도를 위해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맞추며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상 안전과 위험 관리는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코치보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안전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킬 코드는 엔진 작동 시 운전자가 반드시 신체에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 시 엔진을 자동으로 멈춰 추가 사고를 방지합니다. 둘째, 적정 인원 유지가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보트에 과도한 인원을 태우지 마십시오. 셋째, 위치 선정입니다. 모든 학생을 시야에 확보하고 비상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파워보트의 위치 선정은 코칭의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풍상 항해 시에는 세일링하는 배의 바람 아래, 즉 리워드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코치가 세일러의 표정과 동작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장점은 학생이 고개를 크게 돌리지 않고도 코치를 볼 수 있으며 태킹 시 코치 보트가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하 항해 시 파워보트의 이상적인 위치는 세일링하는 배의 바람 위, 즉 윈드워드 쪽의 헬름 뒤편입니다. 이는 어떤 바람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베어 어웨이하여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장점은 세일러가 코치를 직접 볼 수 없어도 목소리는 잘 전달되며 특히 자이빙 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 위에서의 코칭은 바람, 소음, 배의 속도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전달이 필요합니다. 브리핑 때 약속한 12개의 키워드만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하여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멈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아니라면 배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 흐름을 유지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리를 대비하여 손 신호와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피드백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외적 피드백은 코치가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고 구체적인 교정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적 피드백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분석하고 깨닫는 것으로 코치는 질문을 통해 이 과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피드백의 타이밍은 활동 직후, 즉 핫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는 세일러를 만들기 위한 질문의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후 최소 5초를 기다려 학생이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열린 질문의 목적은 토론을 유도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며 예를 들어 바람이 줄어들 때 배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니? 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닫힌 질문의 목적은 사실 확인이나 단순 점검입니다. 했는가? 아닌가? 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예를 들어 세일을 당겼니? 와 같이 질문합니다. 각 질문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약 설명 모델, 즉 디브리핑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시작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평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둘째, 중간 단계에서는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학생들 간의 상호 토론을 유도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셋째, 끝 단계에서는 학생 자신의 발전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세일링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마무리합니다. 디브리핑 환경은 물 위에서 진행하되 소음과 방해 요소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일링의 미래를 위하여 코치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협동심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평등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 코치들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국제세일링 연맹 및 대한요트협회가 말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물 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